네, 제가 은행에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일단 그런 부분을 좀 보기 위해서 전일 뉴욕 지수 상황부터 좀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전일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는 물가 지표와 또 완화되고 있는 고용 지표에도 불구하고 은행 위기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자, 전일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2.3%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고요. 핵심 생산자 물가 지수 또한 3.2%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습니다. 자, 또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시면요. 26.4만 건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 또 전주 대비 상승하면서 계속되는 디스인플레이션과 함께 고용 여건 또한 완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면서 시장에 우호적인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중소형 은행 위기의 다음 후보로 지목되었던 팩웨스트가 자산 매각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힌 이후에 지난주에만 총 예금의 9.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시 한번 중소형 은행 위기에 불을 지피는 모습이죠. 자, 팩웨스트는 장중 20%가 넘게 급락을 했고요. 또 올해 들어서 따져본다면 한 80% 가까이 폭락한 상태입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호재와 악재가 공존을 하면서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AI에서 정면 승부를 천명한 구글과 또 트위터 CEO에서 물러나서 테슬라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이러한 일론 머스크의 발표로 인해서 알파벳과 테슬라가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나스닥만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수급은 여전히 좀 불안한 상태죠. 양시장 모두 개인만이 외롭게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나마 기관의 매도세가 덜한 그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은 힘이 없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현대차와 같은 이러한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코스닥을 대표하는 에코프로에서는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봐야 되겠죠. 과거에 화려했던 2차전지 중소형주들 길고 험했던 조정 끝에 돌림 파동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먼저 종목을 보신다면요. 자, 이트론 차트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EID, 이하전기와 같은 이화그룹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EV 첨단 소재와 다이나믹 디자인, 그리고 그 이외에 경동인베스트, 그리고 테라사이언스, 윈텍, 자이글과 같은 과거의 2차전지 테마로 화려하게 상승했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간의 기간이나 가격 조정에 의한 일시적인 반등으로 볼 수가 있고요. 다시 과거와 같은 이러한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전기차 관련 테마들이 오늘도 테마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신규 상장주죠. 퓨어소프트테크, 이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SJM 홀딩스, 세종공업, 그리고 우수 AMS, 캐스텍코리아, 동아하성과 같은 이러한 전기차 관련주들이 전기차 부품 관련주들이죠. 오늘도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 어제 과학기술정통부와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SK텔레콤, LG전자와 같은 이러한 정부와 민간이 2035년까지 양자암호 분야에 3.5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텔레필드가 대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 뒤를 따라서 KCS, 우리 KCS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린 다음날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날도 상한가를 가면서 연속 2연상을 기록했던 정말 기억에 남는 종목일 겁니다. 이러한 KCS가 후발주로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드림시큐리티, 그리고 코이버와 같은 이러한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오전장 강세 흐름을 나타냈지만 아직 강력한 테마는 형성하지 못하고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시장 대응 전략 드리자면요. 일단 물가 지표와 연준의 통화 정책이 더 이상 시장을 크게 흔들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은행 위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다라는 말씀도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의 다이버전스가 역대급으로 벌어졌고요.
어떠한 형태로든 그 이격을 좁히는 방향으로 시장은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자, 실물 경제가 경기 침체를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상승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실물 경제가 돌아선다 하더라도 그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어느 정도의 충격은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시장 반등 시에 중장기 포트에 대한 비중 축소 전략 드리겠고요. 또 단기 스윙을 통해서 현금 확보 전략 계속해서 유지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간의 그 괴리 아직까지 계속되고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만큼 금융시장의 충격을 받는다면 우리는 중장기 포트에 대해서는 비중을 축소하고 여전히 단기 스윙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셨습니다. 오후장에 공략해 볼 만한 섹터 있는지 달달한 공략 섹터 확인하시죠. 네, 오늘 섹터 전장 부품 관련주입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전기차 부품 관련주 말씀 주셨는데 오늘 수급 강하게 들어오면서 그쪽 부품주들 시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장 부품이라 하면 차량용 반도체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모터, 카메라 모듈 정말 많은 그 업장들이 있잖아요. 어떤 쪽으로 저희 포커스 맞춰볼까요? 네,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맞습니다. 최근에 제가 본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현대차와 관련된 섹터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냐면 그만큼 테마가 강력하고 아직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트렌드는 현재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를 하고 있죠. 현재까지 내연기관 자동차가 대세였다라면 향후 10년 안에 내연기관차가 사라지고 전기차가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모터와 배터리임에는 틀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2차 전지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전장 부품 또한 배터리만큼 주목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진이 사라지고 실내 공간이 넓어지면서 이 넓어진 공간을 소형 가전들이 채워나가게 될 것이고요. 또 기계 부품이 축소되는 만큼 또 전장 부품에 대해서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따라서 그 같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 중에도 전기차 부품주로 실적이 확인된 종목들 위주로 옥석 가리기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계 장치들이 차지하던 공간을 대체하게 될 전자장비들을 위한 전장 부품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장 부품 쪽 모멘텀 살펴봤는데 자동차 부품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그중에서 전기차 쪽으로 실적이 나는 종목들, 기업들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바로 세아 메카닉스인데요.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전자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우리 LG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의 공급사로 알려진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 LG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수소차 제조에 필요한 그 친환경 부품을 또 생산하고 있고요. OLED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와 같은 이러한 TV 거치 장치라든지 전기차, 수소차, ESS 등에 필요한 이러한 그 친환경 부품이나 또 자동차 내연기관 부품도 또 생산하고 있는 LG전자 1차 협력사로도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자리가 참 좋은데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세를 한번 크게 줬죠. 앞전에서 시세를 크게 주고 난 다음에 조정의 구간이 나왔는데요. 거래량 없는 조정입니다. 거래량 없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조정 우리가 재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닥권에서 자리를 잡아주면서 추세를 다시 돌리고 있고요. 시세를 분출하기 위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동종목 손절가 5,300원으로 일단 잡아드렸지만 조금 더 나는 시드가 적어서 짧게 보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 6,000원 부근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셔도 좋을 종목이고요. 일단 손절가 5,300원 드리겠고 목표가 1차 목표가 7,5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세아 메카닉스였습니다. 바닥에서 추세 전환 시도가 나오는 종목이라고 하셨고 지금 관심권에 두면 좋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6,000원에서 6,300원까지 분할 매수 그리고 목표가 7,500원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AS 바로 받아볼게요.
어려운 시장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목들 단기간에 목표 달성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종공업 오늘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는데요. 장중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22%대까지 슈팅이 나왔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거든요. 오늘 시세 처음 나온 만큼 조금 더 들고 가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목표가를 돌파를 했죠. 세종공업. 제가 동종목은 그 4월 27일 날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렇게 목표가를 도달하는 데까지 그리 기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본방송을 보시면서 세종공업 매수하시고 꾸준히 홀딩하시면서 오늘 목표가에 수익 챙겨가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자, 물류로봇 관련주라고 소개도 해드렸고요. 또 배터리 관련 이슈도 가지고 있는 제가 팔방미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현대차에서 하이브리드차 배터리를 개발한다라는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동종목이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바닥권에서 매집이 들어온 종목은 어떤 이슈로 부각을 시키든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목표가에서 일부라도 수익 챙기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가장 강한 테마가 바로 현대차 관련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관련주로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세종공업 조금 더 나머지 물량 홀딩하시면서 추가 수익 챙겨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종공업 오늘 목표가 달성했는데요.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매집 들어오는 종목들은 계속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지만 위원님께서는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계속 흐름 지켜보자라고 하셨고요. 동아화성도 보겠습니다. 3월에 주셨고 역시나 자동차 부품 엮여서 동아화성도 오늘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네, 최근에 수소차 관련주라고 소개를 하면서 배터리 가스켓을 현대차에 납품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현대차가 역대 최대 1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전기차 가스켓에 대해서 90%를 납품한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조정 받을 때 제가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지금 그 자리에서 바로 매수하신 분들도 수익이고, 또 조정 줄 때 분할 매수하신 분도 모두 다 수익의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항권이죠. 그죠? 11,000원 부근을 돌파하지 못하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강력한 저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수익 챙겨가시고요. 나머지 물량은 목표가까지 홀딩하셔도 좋을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 AS 체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운텍 보겠습니다. 최근에 AS 여러 번 해주셨는데 아름다운 조정 나오고 나서 계속해서 상승세가 강합니다. 오늘도 9%대 현재 주가 흐름 포착이 되는데요. 이 종목도 2주 만에 정말 큰 수익을 줬습니다. 목표가도 달성을 했고요.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네, 정말 제가 최근에 라운텍은 AS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충분히 그 추세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조정이 나올 때는 제가 아름다운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AS 굉장히 많이 할 때는 그만큼의 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관심 가지고 보시라는 의미겠죠.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라운텍 차트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음봉 조정이 나오거나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장대 양봉,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추세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장대 양봉 상단에서 조정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강하게 빠르게 날아갈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운텍을 그런 관점에서 계속 AS를 해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계속 못 가는 자리죠. 13,600원 돌파를 못하는 자리가 세 자리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 못할 때는 일부 수익을 챙기면서 나머지 물량으로 홀딩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라운텍 13,600원 부분에서 일부 수익 챙기시고 나머지 물량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추가 수익 노려봐도 좋을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 번 AS를 해주신 만큼 또 오늘 다시 한번 시세가 나와서 너무 기쁘고요. 13,600원대 3번 맞고 떨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조금 더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